안녕하십니까. 정규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동안에 뭐 이것저것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여러분들 뵌 지가 오래됐네요. 오늘은요, 이 보수주의, 자유주의, 이게 어떻게 갖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정규직TV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둘 중에 어디엔가는 속해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한번 좀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시죠. 먼저 이 보수주의, 자유주의 공통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람들이 말이죠, 저보고 이 수구 꼴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정호 교수는 저거 완전히 수구야, 꼴통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아마도 세 가지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제가 이 재벌의 이익을 옹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기득권을 이제 지킨다, 뭐 이런 측면에서 수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듣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를 한다, 비난을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면에서 또 제가 수구라는 말을 또 듣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 복지에 대해서도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고, 복지를 선별적 복지? 그쪽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런 이 무상복지 논쟁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제가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이런 딱지를 제가 받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보수보다는 오히려 자유주의 쪽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보수와 자유주의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두 개가 같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급진적인 혁명에 반대해서 나타나는 거죠. 왜 공산주의나 북한의 공산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보통 보면은 보수 반동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보수 반동이에요. 뭐에 대해서 반동이냐, 뭐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은 이 사회주의자 또는 급진주의자들이 이 사회 질서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혁명을 해서 새로운 질서, 인위적인 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그 혁명적인 움직임들이었고, 뭐 이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또 러시아에서, 북한에서 나타난 그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 이런 것들에 반대해서 나타난 사조, 태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수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동이라는 말도 또 같이 가서 붙어 있는 거죠. 왜? 혁명에 반대하니까 이거 반동이다, 리액션이다, 이렇게 이제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보수라고 하는 것이 급진적인 변혁, 또 급진적인 어떤 사회주의 혁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기존 질서를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면 자유주의도 보수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재산권,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어떤 사상체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급진적인 혁명이라든가 급진적인 사회주의 변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주의도 당연히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급진적인 변혁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보수주의나 자유주의나 뭐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 공산주의자들, 북한 공산주의 정권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차이는 뭐냐? 왜 김정호라고 하는 사람은 보수가 아니고 스스로 자유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요, 기존 질서를 보는 관점, 거기에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일반적으로 기존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기존 질서 중에서 모든 기존 질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질서 중에서도 뭐 나쁜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 부패, 뇌물 뭐 이런 것들까지 지키자고 보수주의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에서는 대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질서, 현재의 모습들, 사회의 모습들 중에서 좋은 것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딱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향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같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수주의는 기존 질서, 그 중에 좋은 질서들을 이제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자유주의는 뭐냐? 어떤 질서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재산권입니다. 이것이 각 개인들에게 그런 권리와 자유와 재산권이 개인에게 주어지다 보면, 그 재산권 권리가 지켜지다 보면 그 개인들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개인들이 같이 모여서 협동을 할 수도 있고,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다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형성된 질서, 그것을 자생적인 질서라고 얘기를 하죠. 하이에커 같은 사람은 자생적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질서가 아니고, 개인들끼리 서로 모여서 살다 보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태도가 바로 자유주의자들의 기존 질서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서를 지키자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질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예. 자, 그게 너무 좀 추상적이죠,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아주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차이일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젊은 것들 말이지, 이래서 못 쓰겠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면 아마도 보수주의일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또 사네? 그거 참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자유주의의 성향이 상당히 강하신 거죠. 개인적인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주 극명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극명하게 차이를 드러낼 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역할을 얼마나 강하게 보는가, 국가의 국가를 개인 위에 놓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굉장히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그게 이제 경제적 자유와 관련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 같은 것입니다. 자, 그린벨트,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지정을 한 거 아니에요? 거기 뭐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래서 이건 손대지 마라 라고 전 국토의 한 5% 정도를 그냥 그렇게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웬만한 그 중소도시급 이상은 도시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린벨트들이 쫙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도 못 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아마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왜냐? 아니, 그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녹지, 사람이 살다 보면 녹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녹지가 파괴가 되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그것은 딱 지정을 놔야 돼 라고 당연하게 그 역할을 받아들이는 거죠. 국가의 역할을. 근데 자유주의자의 입장은 어떠냐? 녹지 필요하지. 녹지가 필요한데, 그 녹지를 공급할 때, 공원을 공급할 때, 그래, 국가의 그 역할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땅을 국가도 사야 돼.
국가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고자 또는 녹지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걸 갖고 있는 그 개인들로부터 돈 주고 그 땅을 사서 그렇게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하고 녹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녹지가 필요하지만 국가도 그걸 돈 주고 사라 라고 하는 것과 국가는 어떤 특별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안 사도 되고 그냥 딱 묶어놓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차이가 나는 게 소위 가진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보수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아, 부자들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있어. 즉 많이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베풀지 않아도 괜찮지만 부자들은 특별히 베풀어야 돼라고 하는 이런 부자들을 바라보는 이런 그 시선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글쎄, 부자가 베풀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실은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만 아름다운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베풀면 아름다운 것이야. 부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베푸는 것도 아름답고 부자가 베푸는 일도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특별한 어떤 구분을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특별한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이것은 재벌에 대한 태도에도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특별히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자유주의자들이 특별히 재벌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히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지, 자, 재벌이 보호받아서도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자, 뭐, 재벌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시장을 특별히 보호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재벌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장, 그것도 열어야 된다. 자, 통신시장도 개방을 해야 되고, 자, 그 전기시장도 개방을 해야 되고, 웬만한 시장은 다 개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재벌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또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보수주의자와 아마도 오히려 보수주의자가 재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또 자유주의자가 재벌을 보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 반대의 입장에 가서 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벌, 그 대기업들이 부도가 날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자, 대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쩌면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분들은 야, 그거 어떻게 해서라도 망하는 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빌린 돈 못 갚으면 그냥 부도가 나는 것이다. 거긴 예외가 없다. 그리고 기왕 부도가 나는 상황이라면 빨리 그 기업을 청산하고 파산 처리를 해가지고 빨리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그 대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부도난 기업에 대한 처리 권한을 채권자에게 확실하게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벌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요구할 때가 많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왜 그들을 특별히 규제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파산 과정, 부도가 났을 때의 상황 또는 개방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까지 놓고 본다면 자유주의가 특별히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은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설명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태도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간에 뭐 제법 차이가 있죠. 물론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진보 좌파들이 대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을 하죠. 그들은 대부분 이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사회민주주의자들입니다. 사회주의를 하는데 그것을 혁명을 통해서 하지 말고 다수결 민주주의 투표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회민주주의자들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향하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 즉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그냥 공짜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지향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게 사는 건 그거는 틀렸다. 라고 이제 그건 반대를 하고 계실 텐데 그 대신 선별적 복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편복지, 선별복지 논쟁에서 보수주의자들은 대개는 선별복지의 입장을 취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유주의자도 입장이 같지요. 가급적이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복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자유주의자도 입장이 같은데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차이는 뭐냐? 그것은요, 보수주의를 표방하시는 분들은 대개 복지라고 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생각하실 때가 많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복지를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에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인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를 통해서 하는 복지라고 하는 건 뭐냐? 자, 각 개인들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개인들이 다 나름대로 측은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인들이 각자 도와주자 보니까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 돈을 모아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일이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세금을 내서 국가를 시켜가지고 세금을 내서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측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줍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이 주체는 바로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개인들이 각자 도와줘야 하는데 그것이 뭐 각자 하다 보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대신 해줘라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복지라고 하는 게 국가의 의무처럼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자유주의자들은 그거는 국가의 의무가 아니고 국민들이 도와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내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예, 그게 복지다. 그런데 국가는 뭐냐? 대신 해주는 거다. 국민들이 시키니까 해주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복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수라고 하는 입장과 자유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의 차이에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 보수에서는 국가를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만 자유에 대해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개인들의 일을 대신해주는 개인들이 못하는 것들, 개인들이 귀찮아하는 것들 그런 일을 대신해주는 어떤 존재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국가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게 이 해로운 일을 하는 이 자유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운다. 담배 이거 뭐 백해무익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5년 전에 담배를 끊었습니다만 끊고 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예, 편하기도 하고 몸에도 건강에도 좋고 이제 그렇긴 한데 자, 이 담배 피우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할 여지가 있는가? 아마도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시는 분들은 뭐 해로운 일이니까 국가가 나서서 말릴 수도 있고 거기다 세금을 매길 수도 있고 뭐 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을 갖고 계실 수 있죠. 근데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은 뭐냐? 아니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우든 그건 개인이 각자가 알아서 할 일 아니야? 그것은 마치 게으름을 피우든 안 피우든 그것이 각자의 자유이듯이 뭐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우든 그것도 각자의 자유야. 그러니까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 이런 입장을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명백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네. 물론 자유주의자도 담배같이 이런 일들을 이 담배 피우다 보면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피해 주는 문제 이거는 뭐 막아줘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해롭기 때문에 당신 자신에게 해롭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매기겠습니다. 또는 내가 무슨 캠페인을 벌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유주의자들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은요, 매춘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아마도 매춘, 이건 나쁜 일이니까 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춘 규제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좀 망설여지시는 보수주의자들 계실 텐데, 왜냐? 그거를 매춘을 막아놓으면 그 매춘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주택가에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춘이 잘 막아지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매춘을 막는 일에 대해서 뭐 좀 주저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춘이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데는 뭐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그 매춘이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는 거죠. 왜? 아니, 섹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공급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그 둘 사이에 뭐 어떤 일을 벌린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무슨 특별히 나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을 아마도 자유주의자들은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정호라고 하는 사람이 뭐 어디 뭐 사창가에 돌아다니면서 뭐 그걸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유주의자들의 입장 중에서도 약간의 입장 차이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객관주의냐 자유지상주의냐 이런 용어의 차이로도 설명이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매춘 문제라든가 또는 동성애라든가 또 뭐 담배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다 이게 별로 뭐 좋지 않은 일들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걸 뭐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자유지상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입장은 어떠냐면, 저 같은 입장을 객관주의라고 부르더라고요. 글쎄, 그거를 뭐 하든 안 하든 그건 각자의 자유지. 하지만 나 같으면 안 하겠어, 그런 거. 나 같으면 안 하겠어. 당신도 웬만하면 하지 말지. 이런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객관주의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히 나서가지고 그것을 금지한다든가 뭐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그 나라 돈을 쓴다든가 이러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자유주의의 입장이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 또 그 공통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뭐 횡설수설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내가 보수인지 자유인지 어느 쪽인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죠.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중에서 아주 쉽게 극단적으로 이 보수인지 자유주의인지를 드러내는 그 척도가 뭐냐, 그 판단 기준이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즘 젊은 것들은 못 쓰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요즘 젊은 것들은 나하고 굉장히 달라서 재미있군, 참 흥미로운 세상이야, 세상은 참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자유주의이신 거죠. 예,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